쌤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수학수다방 매스 스토리즈 그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사형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승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좀 촉박하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예. 이제 음수라는 개념 설명을 좀 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수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수직선에다 이제 모든 수들을 다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원점,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아서 그 점을 실수 0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곤란한 게 이것은 점의 이름이고요. 네. 나중에 이것은- 실수와 정수는 좀 설명해 주실 거죠. 아, 그렇죠. 가끔 이렇게 혼동해서 써서 저 정확하게 몰라서. 아,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이거보다 더 먼저 얘기돼야 그렇죠. 되는 게 있어야 되는 맞아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위 지적을 잘 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일단 다행이다. 우리가 먼저 지금 자연수의 세계에서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자연수의 세계에서 이제 음의 정수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빚을 졌다라는 개념, 네. 이러한 개념 때문에 사실 음수라는 개념이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된 네. 건데, 내가 뭐 빌려왔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상업 활동을 하거나 남들하고 교역을 할 때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자연수의 세계에서 음의 정수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건 되게 간단했어요. 일이 있었으면 일에 반대되는 상반된 개념이 바로 마이너스 1이 아니겠냐.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당연히 얼마?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값이 상쇄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숫자 0이 아니라 그냥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네. 이러한 값은 그냥 사라지는 사라지는 거야라고 것들.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음의 정수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개념이 처음에 쓰이다가 나중에 사라진다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숫자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0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수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유리수, 양의 유리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기원전 500년경에 양의 무리수 중에서 한 종류인 제곱근. 네. 나머지들은 사실 이때는 개념이 없었던 거고요. 얘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기원전 500년까지의 일이에요. 이후에 이제 기원 후가 돼서 5세기 무렵에 이런 음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세기 무렵에 숫자 0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꽤 오랫동안 0이 없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0이라는 숫자 개념을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도 사실 불과 얼마 안 돼요. 숫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수천 년의 노하우들을 지금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는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정수라는 단어가 예. 탄생한 게 자연수에서가 좀 더 큰 범위를 포함하는 게 정수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만들어진 순서는 유리수가 먼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학교에서는 자연수 다음에 바로 0과 음의 정수를 먼저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서로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2가 있으면 동일한 상반된 개념으로서 마이너스 2도 있는 거고 이 둘도 더하면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징검다리 건너듯이 한번 표현을 해보니까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1이듯이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칸 가면 2가 되듯이 두 칸 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짝매짐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서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값을 더해주면 당연히 0이 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남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2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간 것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1이 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덧셈들을 보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7을 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7이 7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사라지는. 그러면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7을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잠깐 생각하세요. 멈춰 있어요. 왼쪽으로 8칸 가면 네, 얘가 예. 마이너스 8이죠. 네, 예. 거기서 다시 7칸을 더 가게 되면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7의 합이 합이 마이너스 15.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7이라는 것은 이 개념하고도 같게 같은 되는 거고 거예요.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되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상쇄가 되니까 이 둘이 상쇄가 되니까 결국 이것은 얼마? 마이너스 8만 8이 남게 되는구나 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요것을 그러면 좀 더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양수와 음수의 합은 이제 요놈 원점에서부터 0에서부터 어느 만큼 떨어졌냐를 가지고 이제 절대값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요 절대값은 이제 앞으로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할 것인데 네. 3의 절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3의 절대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원점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보자 그랬잖아요. 네. 0에서 얼마 떨어져 있으니까? 세 번. 네, 3칸 떨어져 세 있으니까 칸 얘는 떨어져. 얼마? 3. 예. 음.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얼마예요? 라고 묻는 건 마이너스 3이 0에서 얼마 떨어져 있어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얼마? 마이너스 3. 아니죠. 얼마 떨어져 있어요? 거리를 묻는 거니까. 아, 3. 그냥 그렇죠. 3. 그래서 얘도 절대값은 3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음수랑 상관없군요. 예, 양음이랑 상관이 없어요. 절대값이라는 것은 오로지 거리라는 거리. 개념이에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거리 절대값. 예. 네. 그러면 양수하고 음수를 더할 때에는 네. 뭐를 비교해야 되냐 하면 절대값을 비교를 해야 돼요. 아, 누가 더 큰지. 예. 그래서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크면 더한 결과도 양수일 양수일 것이고 거고.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면 더한 결과는 음수가 음수로.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5하고 7을 절대값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15. 예.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절대값이 큰 놈에서 절대값이 작은 놈을 빼는 거. 예,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부호는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음수가 거니까 되니까 앞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아, 예. 이제 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15 빼기 7은 8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8이 되는구나라고 예. 받아들이면 양수와 음수의 합은 끝나는 거죠. 그렇군요. 좀 정리가 됐습니다. 예,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네요. 예, 아니죠. 정수라는 단어는 음수에만 묻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정수라는 말은 이제 자연수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한 개념이잖아요. 네. 다 그래서 포함되는 것이 그렇죠. 다 정수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정수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기로 하냐면 자연수와 음의 정수들을 합해서 뭐라고 하자? 정수라고 하자. 근데 그럼 기준이 빠졌잖아요. 예. 근데 얘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니까 따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0은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를 다 모아서 뭐라고 부르자? 정수라고 하자.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이 합니다. 자연수는 유리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니죠. 그거는 유리수가 자연수를 포함하는 거죠. 유리수가 자연수를 포함하면 유리수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럼 정수를. 그렇죠. 정수도 유리수의 일부분이에요. 유리수가 훨씬 더 큰 거죠. 큰 거네요. 그쵸. 아. 왜냐하면 유리수라는 것은 자 이제 유리수도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해줄게요. 예. 지난번엔 자연수분의 자연수였잖아요. 예. 이번에는 유리수를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정수분의 정수. 예, 정수의 꼴. 그러면 자연수, 정수, 유리수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렇죠. 거네요. 특히 근데 이 분모는 0은 아닌 값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예, 0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왜 그런데요? 왜 0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지금 이 라고 개념 물어봐야죠. 자체도 지금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요. 아, 자연수가 왜냐하면 가끔 쌤이 자연수를 정수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게 뭐지? 제가 왜 그렇게 습관이 붙었던 거냐면 얘가 가진 특성이나 얘가 가진 특성이나 어때요? 부호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사실 같죠. 예,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수학자들 사이에서 자연수 집합하고 정수 집합은 별로 구별을 안 하는 이게 안 해요. 그냥 다 양의 정수 하면 그냥 그냥 자연수. 음연정수 예,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면 0 이렇게 나눠야 예.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건 실수예요. 예.
실수는 여기서 더 확장인가요? 그렇죠. 아, 유리수보다 훨씬 더 그렇죠. 확장돼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먼저 그렇구나. 요거부터 왜 0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는가? 왜? 그러면 나눠주지 않죠. 왜요? 0의 아니 정수를 0으로 나누면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곱셈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수에다 0을 곱하면 항상 얼마? 0이죠. 그쵸. 그러면 3 곱하기 0도 0이고 100 곱하기 0도 0이니까 둘은 어때야 돼요? 같죠. 그러면 똑같이 만약 0으로 나누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0을 약분하면 3하고 100이 말이 안 되죠. 같아져야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0으로 나누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예, 약속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붙여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가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다시 써줄게요. 유리수란 A와 B가 모두 뭐이고 정수이고 수이고. 특히 A가 0이 아닐 때 A분의 B의 꼴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수들을 뭐라고 하자? 유리수라고 하자. 유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음의 유리수도 존재할 수 있죠. 있게 되는 거고 음의 유리수와 양의 유리수 사이의 덧셈도 사실은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먼저 비교를 해봐서 절대값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절대값이.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것은 뭐다? 수를 어디에 나타냈을 때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원점이라는 것은 0에 대응되는 점이에요. 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하죠. 한다. 그리고 기호로는 수 A를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라고 하면 A라는 숫자의 절대값을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수체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연수집합이 있고요. 얘를 품으면서 뭐가 있어요? 유리수가 정수집합이 정수집합이 자연수하고 얘네들 더 포함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수를 제외한 요 바깥쪽 요 부분에 들어가는 게 0하고 음의 정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을 품으면서 뭐가 있다? 유리수가 네, 유리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수가 아닌 아이들은 분모가 1이 아닌 유리수. 예를 들어서 1분의 3을 3이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네. 이와 같이 분모가 1일 때는 그냥 정수 자체가 돼버리거든요. 네. 근데 뭐 2분의 3은 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로 표현할 수는 없고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네들을 다 품는 전체가 뭐냐? 얘가 실수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름이거든요. 실수가. 예, 실수라는 것은. 그래서 실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의하기를 수직선과 1대1 대응이 되는 수집합이에요. 사실 이건 고등학교 때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약간 좀 거친 정의예요. 근데 사실은 대학교 가서도 이것 이상으로 더 복잡한 정의들을 더 배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19세기에 데데킨트라는 독일 수학자가 실수의 속성을 이렇게 공리계로서 이렇게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냥 실수라는 것은 수직선과 일대일 대응이 된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별거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수직선이 있고 기준점 원점이 있으면 얘에 대응되는 실수값이 0이에요. 그러면 네가 어떤 실수 A를 나한테 주건 나는 이 A에 대응되는 점을 이 수직선상에서 하나 찾을 수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실수 A가 하필이면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표현되어지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고? 유리수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무리수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실수 이 수직선이 유리수하고 무리수만 가지고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표현해요. 수직선과 1대1 대응이 되는 수집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수의 연속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실수는 연속적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대충 넘어왔던
음수의 음. 어떤 성질, 음. 그다음에 음수의 합, 네. 뭐 이런 개념들 알겠죠, 그죠? 네. 그다음 음수의 곱이 음수 곱하기 음수는 더하기. 예, 양수가 양수. 된다는 것도 지난번에 그 구구단표를 네, 네. 음수의 세계까지 확장해 보면서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기하학으로 넘어가서 제가 쓸데없는 거 물어본 거 아니죠?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아, 해준 그래요? 거예요. 사실 수학이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되게 혼재돼서 발전해왔지 네. 깔끔하게 어떤 한 일 방향성을 가지고 정리되면서 온 게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공부해 나가는 과정도 사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뭐.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